민병두입니다. 오늘은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은 제 왼쪽에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김석원 회장님, 그리고 오른쪽에는 정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순열 변호사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자동차 부품협회랑 함께 대체 부품 인정법 갖다 발의해서 이 법이 통과되고 시행된 것이 지난 2월입니다. 근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록 실제로 아직 시장에서 정착되고 있지 못해서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실제로 이런 대체 부품이 인정되고 시장에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기존의 완성차, 수입차 회사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으로 차단해서 시장에서 실제로 유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이 법을 만들었을 때 그 의도는 기존의 완성차에서 만드는 부품 이외에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인증하는 부품이 시장에서 같이 유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유통되면 첫째는 경쟁이 촉진돼서 실제로 부품 원가가 내려가고 또 수리 과정이 투명하게 되어서 수리비가 인하되고 따라서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고 또 보험료도 인하돼서 보험회사의 부담도 줄어들고 또 거리를 공포로 생각하는 외제차와 접촉사고가 나면 공포로 생각하는 거리가 직장인 그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택시, 버스 종사자들도 실제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굉장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에서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는 완성차가 대체 부품을 사용한 차의 경우 무상수리 기간에 그 무상수리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문은 여러분께서 참조를 해주시고 우선 현황과 이 취지에 대해서 자동차 부품협회 우리 김석원 회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부품협회 김석원입니다. 이 법안이 2월 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이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원님께서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산차 부품에 대해서 대체 부품이 진행이 못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디자인법에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법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한번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모든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디자인을 등록해 놓으면 20년간은 자기들 외에는 아무도 부품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안이 시행이 돼도 생산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생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내는 엄두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수입차 부품은 전혀 디자인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언론에 수입차들도 국산차가 이제 디자인법 보호를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부 그 특허청에다 등록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거 해본들 효과가 나타나는 3년 후에나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 이거 수입차 대체 부품 이거 시작했는데 이거 자체가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모든 여야 의원님들 또 관계 또 관련된 협회에서도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선보협회라든지 금감원 상품 이런 등록에 관한 거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이 디자인법입니다. 디자인법이 완성이 되면 이제 국산차는 물론이고 수입차들도 대체 부품이 출현이 돼서
외국에 같이 30-40% 정도는 이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내에 가보면 수입차가 오면 무서워서 슬금슬금 피하는 그야말로 웃지 못할 현실을 우리가 하루속히 개정을 하는데 이 디자인법이 사활이 걸려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임병도 의원님께서 2년 전부터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체가 된 부분은 조직적으로 이를 방해하는 그런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기업들에서 중소기업들이 종속에서 탈피해서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청년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중소기업이 발전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우리 김석원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의 부품 회사들이 상당한 기술적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모두 그것을 OEM 방식으로 생산을 하다 보면 자기 브랜드를 갖지 못합니다. 자기 브랜드를 갖지 못하면 한 단계 더 도약해서 세계적인 부품 회사가 나가는데 상당한 제한, 좌절 이런 것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손해보험회사, 그 다음에 부품회사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인데 이러한 방해와 제한에 막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어서 정실련 시민권익센터 우리 조순열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순열 변호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따라 법률 개정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이 법이 마련이 된 후에 우리 소비자들이 어떤 이득을 얻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자동차 관리법과 디자인보호법 신설을 통해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먼저 자동차 관리법 내용을 보면 자동차 제작자 등이 무상 수리를 해야 할 경우에 대체 부품을 수리로 사용을 할 때 이를 무상 수리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32조의 2 사항으로 신설을 하게 되는데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제작자 등이 1항 1호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는 경우 30조의 5에 따라 인증받은 대체 부품, 34조의 2에 따라 인증받은 튜닝 부품 사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 제작자 등이 대체 부품과 튜닝 부품의 사용이 고장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이 대체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사고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제작자 등이 이 대체 부품 사용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을 할 경우는 이를 거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까지 해소하는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입증 책임은 분명히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전가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이 대체 부품에 대해서 디자인권 등록을 해놓고 이 대체 부품 활용을 방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범위를 벗어나도록 규정을 신설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디자인 94조 디자인권의 효력 범위에서 3항에 자동차관리법 29조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이 디자인권으로 설정된 등록된 날로부터 36개월이 경과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같은 법 30조의 5에 따른 대체 부품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등록된 후 3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그 범위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취지가 모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이 마련이 되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을 통해서
자동차 제작자들이 만든 부품과 이 대체 부품 사이에 가격 경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권을 갖게 될 겁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품을 언제든지 무상 수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품 수리비 가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폭증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해소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굉장한 활성화 효과를 갖게 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이런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법을 디자인하는데 조언해 주신 우리 조순현 변호사님 설명이었습니다. 다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